ELS 이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건 알지만 제가 파생상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제가 직접 투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 ELS는요. 쉽게 말하면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ELS에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은 많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주가 연계 증권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게 ELS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콩 H지수에 투자한 ELS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심각하잖아요. 저는 ELS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아실 거라고. 예.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요. 제일 심각한 것은 금액도 무지막지하지만 금액도 진짜 무지막지하거든요.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금액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0대가 32.1%로 가장 많습니다. 홍콩 H지수 ELS입니다. ELD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 써졌습니다. ELS. 예. 32.1%입니다. 70대도 13.8%예요. 80대도 1.5%고요. 세상에나 90대도 여러분 0.1%가 있어요. 이 90대한테 팔한 ELS가 9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90억이. 지금 이 ELS를 어디서 팔았느냐? 5대 은행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예, 여기서만 지금 90대에게 팔한 게 90억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의사소통이 90대가 이게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90대 노인에게 ELS가 뭔지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아마 정환진 TV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 ELS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기사를 많이 썼고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로 ELS는 단어 자체도 어렵고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70대, 80대, 90대에게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 여러분 저는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ELS 60대 이상에게 판 금액이 여러분 6조 4,541억 원이라고요. 60대 이상에게 판 금액이 6조 4,541억 원이요. 예, 이것을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죠. 50%까지는 안 되지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금액 있잖아요. 전체가 홍콩 ELS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만기되는 것만 8조가 넘잖아요. 8조. 예, 국민은행이 4조고요. 예, 신한은행이 1조고요. 농협이 7천억 정도 되고요. 하나은행도 7천억 정도 됩니다. 제일은행도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면 이게 결국은 결국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청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손해는 저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봅니다. 손해는요. 이게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입니다.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ELS에 투자한 사람들 60대 이상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그게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권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15조 6,676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15조 6,676억 원. 대단하죠. 여기에 지금 원금 손실 물량만 국민은행이 가장 큰데 4조 6,434억 원.
이제 이게 은금 손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은행은 54억이고요. 우리은행은 지금 2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국민은행의 규모는 굉장히 큰 데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도래하는 금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홍콩 H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파생상품을 투자할 당시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18일에는요. 홍콩 H지수가 11,761.63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1년 2월 19일에 12,106.77을 기록을 하더니 2022년이죠. 10월에는 5,028.9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절반 이상이 더 떨어졌죠. 주가 연계 정권이니까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절반 이상이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 5천만 원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2023년 들어와서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이더니요. 이게 만기에 가까우니까 12월 22일 현재 5,488.99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말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요. 아마 어르신들의 곡소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1월만 해도 8천억 원이 돌아오고요. 2월에는 1조 4천억 원, 3월에는 1조 6천억 원, 4월에는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5월에도 1조 3천억 원, 6월에도 1조 5천억 원. 이렇게 말입니다. ELS 만기 도래액이 커지잖아요. 월별로 손해나는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말입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1월에 되면 8천억 원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앞에 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2월 달에도 더 심해지고요. 3월 달에는 더 최악이 되죠. 이게 몰리잖아요. 4월 10일 총선이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2조 6천억 원이나 되니까. 5월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나아져 봤자입니다. 그래도 1조 3천억 원이고요. 6월 달에도 1조 5천억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경기가 좋아져서 홍콩의 H지수가 올라가면 이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H지수가 올라가면 해결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홍콩 H지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손해를 이제 정부는 쉽게 말하면 인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팔았느냐. 이게 단골이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이자 많이 준다고 유혹하지는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정상거래가 맞느냐. 정상거래가 아니고 말입니다. 불안전 판매가 많았다 이러면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게다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도요. 이거 원칙을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TFT를 만들어서요.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금융사가 소비자의 재산 현황이나 투자 경험을 고려해서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말입니다. 80대 90대는 저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20대는 어떡해요? 20대는. 30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40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50대는 어떡합니까? 이게 ELS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투자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많고요. 파생상품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안전 판매였다 이러면 못 받거든요. 예, 이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충격이 오히려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충격이 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저는 정석을 좋아합니다. 물론 파생상품도 투자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똥장군 쥐고 장에 가면요. 예, 시장 사람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똥장군 쥐고는요. 과수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과수원 주인이 용돈이라도 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시장을 함부로 가다가는요. 낭패를 당한다 그 뜻입니다. 공부를 하고 제대로 내가 이 시장에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은행 직원이 권한다고 친한 사람들이 권한다고 절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정환진 TV를 제가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불안전 판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말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는 즉갑성의 원칙을 들고 나왔는데 즉갑성의 원칙이 들고 나왔다는 것은 많이 해주겠다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한 일이지만 젊은이들은 불가능할 수 있다. ELS를 알고 계신 분들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파생상품에 투자할라 치면요. 투자하기 전에 정환진이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환진이한테 전화해보고 투자하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